할리우드의 황금기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광채, 화려함, 우아함, 그리고 도달할 수 없는 세상의 이미지를 그려내는 흠잡을 데 없는 헤어스타일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영화사들이 철저히 숨긴 비밀이 있었습니다. 수백만 관객에게 강인함, 매력, 불멸의 상징이 되었던 많은 위대한 스크린 영웅들은 매우 인간적인 운명과 싸웠습니다. 바로 탈모였습니다. 남성성, 젊음, 매력이 필수적인 가치로 여겨지던 시대에 어떤 스타도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갑옷이 된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발, 부분 가발, 헤어피스였습니다.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대머리는 어떤 영화 비평이나 실패한 시나리오보다도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을 이 숨겨진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유럽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7 전설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영화 역사를 쓴 남자들, 험프리 보가트, 존 웨인, 숀 코너리, 캐리 그랜트, 프랭크 시나트라, 제임스 스튜어트, 그리고 윌리엄 홀든입니다. 이들 각자는 자신의 경력, 사랑, 때로는 자아인식까지 형성한 비밀을 머리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환상 뒤를 들여다보고 우리 스크린 속 꿈의 영웅들에 대한 진실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터프가이의 대명사가 된 남자, 험프리 보가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험프리 보가트. 험프리 보가트, 강렬한 눈빛을 가진 영원한 흡연자, 필름 누아르 영웅의 전형. 스크린 위에서 그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고 모든 위험에 맞설 수 있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생활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키고 싶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미 30대 초반부터 그의 머리카락은 끊임없이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리우드가 그를 조연해서 주연으로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에요. 보가트에게 가발은 패션 액세서리가 아니라 순수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말타의 메나 빅 슬립 같은 고전 영화에서 그의 머리카락은 이미 완벽한 환상이었습니다. 영화사들은 이 진실을 숨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촬영감도 가서 에디슨은 나중에 조명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 되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잘못된 그림자 하나만으로도 가면이 벗겨질 수 있었을 겁니다. 보가트 자신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때때로 촬영 도중 미묘하게 자세를 바꿔 빛이 그의 비밀스러운 동반자를 드러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의 아내 로렌 바콜은 회고록에서 보가트가 1956년 암으로 사망했을 때 시사회에서든 집에서든 심지어 병원에서든 가발 없이는 결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들까지도 인공 머리카락을 착용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허영의 상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요새였습니다. 보가트는 할리우드에서 대머리가 터프가이의 이미지를 파괴할 수 있는 결점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크린에서 갱스터, 음모, 게슈타포와 싸울 때와 똑같은 결단력으로 자신의 가발에 매달렸습니다. 결코 겉모습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데 강점이 있었던 남자였습니다. 2. 존 웨인, 듀크, 미국 서부의 살아있는 상징. 넓은 어깨, 단호한 눈빛, 독특한 카우보이 모자로 그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화에도 숨겨진 약점이 있었는데 웨인은 역마차로 그의 명성이 떠오르던 바로 그 30대의 머리카락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새는 분명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서부 영웅의 전형이 결코 늙거나 연약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완벽해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된 가발을 받았습니다. 웨인의 머리카락은 마치 사막바람에 헝클어진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라고 그의 미용사 찰리 야모라는 회상했습니다.
매끄러운 라인도 흠잡을 데 없는 광택도 없이 모뉴먼트 밸리의 거친 풍경에 어울리는 소박한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결하는 태양 아래 먼지, 땀, 격렬한 승마로 이루어진 촬영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웨인은 모자 아래에 특별한 밴드를 착용하여 대초원을 질주할 때도 헤어피스가 고정되도록 했습니다. 그는 가발을 감상적으로 다루지 않고 리볼버나 벨트처럼 당연한 또 하나의 도구로 여겼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유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8월의 양철 지붕보다 뜨겁지만 여자들이 좋아하니 그냥 둬야지 라고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논의도 없이 즉시 다시 착용했습니다. 존 웨인은 대머리 때문에 위축되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서 콜트 권총을 뽑듯 능숙하게 대머리를 감췄습니다. 드라마틱함 없이, 변명 없이, 언제나 스타일 있게 말이죠. 3. 숀 코너리. 1962년 전 세계가 007 살인 번호에서 제임스 본드를 처음 보았을 때 숀 코너리는 완벽한 남자의 구현체처럼 보였습니다. 우아하고 강인하고 위험하며 그의 턱시도만큼이나 흠잡을 데 없는 헤어라인을 가진, 하지만 그 머리카락이 이미 그때부터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코너리는 이미 20대에 대머리가 되기 시작했고 제작자들은 영화 역사상 가장 유혹적인 스파이가 풍성한 머리카락 없이 출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에는 QA 장치만큼이나 튼튼한 가발이 장착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바람, 물, 폭발에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코너리는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상어와 싸우거나 카지노에서 유혹적으로 카드를 섞을 수 있었고 헤어피스는 미동 없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스턴 마틴이나 흔들어서 젖지 않은 마티니만큼이나 필수적인 본드 환상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전설이 된 코너리는 급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가발을 벗었습니다. 오펜스음나 이후 자도주 같은 영화에서 그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대머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위적인 모습에 지쳤습니다라고 그는 시드니 루멧 감독에게 고백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이고 싶습니다. 위험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 그의 가장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언터처블, 인디아나 존스, 붉은 10월 같은 영화에서 코너리는 머리카락은 없었지만 성숙하고 노련하고 강렬한 새로운 아우라로 등장했습니다. 그의 대머리는 자신감과 남성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숀 코너리는 진정한 매력은 완벽한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존재감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4. 캐리 그랜트. 캐리 그랜트, 우아함과 매력의 전형. 그는 스크린 위를 유영하며 재치 있게 말하고 남자들을 질투하게 만들고 여자들을 약하게 만드는 자신감으로 움직였습니다. 완벽하게 손질되어 흔들림 없는 그의 머리카락은 이 환상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흠잡을 데 없는 이미지 뒤에는 조심스럽게 지켜진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미 30대의 그랜트는 머리카락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배우들에게는 이것이 경력의 끝을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리 그랜트에게 로맨틱 코미디의 왕이 풍성한 머리카락 없이 출연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정교한 해결책을 택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품질의 가발.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손으로 엮였고 베이스는 너무나 섬세하여 클로즈업에서도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랜트는 가발 하나가 아니라 전체 컬렉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역할에 따라 그는 우아한 코미디를 위해서는 단정하게 손질된 헤어피스를, 모험 영화를 위해서는 약간 헝클어진 변형을 착용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헤어피스도 그와 함께 늙어갔습니다.
회색이 되고 얇아지고 덜 눈에 띄게. 그리고 그는 관객이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진정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이 주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농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엘프리드 히치콕은 그랜트가 한 번은 윙크하며 자신의 가발을 탈모 치료제라고 불렀던 것을 회상했습니다. 캐리 그랜트에게 가발은 허영이 아니라 상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캐리 그랜트를 보기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대머리 낯선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배치된 마지막 머리카락 한 올까지 관객이 보고 싶어 했던 꿈을 실현했습니다. 오, 프랭크 시나트라, 프랭크 시나트라. 그의 목소리는 연기 자욱한 바에 위스키 한 잔 같았고 그의 스타일은 이탈리아 우아함의 전형이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무대에서나 영화에서나 그는 완벽하게 손요질된 머리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으며 마음을 녹이는 존재감을 발산했습니다. 하지만 시나트라에게도 친한 지인들만 아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일찍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그는 곧 가발 컬렉션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그의 경력이 지상에서 영원으로 이후 불사조처럼 솟아오르자 시나트라는 자신의 외모도 부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완벽하게 맞춰진 헤어피스는 그의 일상적인 갑옷이 되었습니다. 무대를 위한 가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빛나고 화려한 가발, 영화를 위한 더 은밀한 가발, 심지어 개인적인 만남을 위한 소박한 가발도 있었습니다. 그의 집사 조지 제이콥스는 이 왕관을 관리하는 것이 그의 넥타이를 매거나 커프스링크를 닦는 것만큼 중요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렛팩 렛팩 내부 서클에서는 이 주제가 금기시되지 않았습니다. 딘 마틴은 쇼에서 시나트라의 저 위에 있는 조수를 가리키며 그를 놀렸고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는 프랭크가 때때로 자신의 가발을 우편으로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은 침해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한 번은 스튜디오 녹음 중에 시나트라가 자신의 헤어피스를 벗어 마이크 위에 올려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좀 쉬어야지. 모두 웃었지만 아무도 사진을 찍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시나트라에게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스타일은 법이고 환상은 의무였습니다. 그의 가발은 수치가 아니라 시나트라 신화를 완성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즉 제임스 스튜어트. 제임스 스튜어트, 영원한 옆집 이웃,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항상 옳은 일을 하는 남자. 어색한 매력, 조용한 목소리, 그리고 정직한 눈빛으로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그는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머리에 작은 할리우드 마법 조각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씨 워싱턴에 가다나 이것이 인생이다. 같은 초기 영화에서는 이미 그의 이마가 넓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많은 관객에게 이것은 그를 더욱 사랑스럽고 인간적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나이가 들고 대머리가 더 빨리 진행되자 스튜어트도 은밀한 가발을 사용했습니다. 캐리 그랜트나 시나트라와는 달리 그것은 완벽하거나 젊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소박해야 했습니다. 그의 분장사 찰스 슈람은 스튜어트가 가능한 한 평범하게 보이는 헤어피스를 명확히 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매끄러운 것도 눈에 띄는 것도 없이 단지 자신처럼 보이도록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절제된 표현은 그의 성격과 잘 맞았습니다. 헨리 코스터 감독은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민은 신발끈을 묶는 것과 똑같이 당연하게 가발을 착용했습니다. 그것은 허영의 표시가 아니라 꾸준함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헤어피스도 그와 함께 늙어갔습니다. 더 회색이 되고 더 얇아지고 덜 빽빽하게. 스튜어트 자신처럼요.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때문에 그의 속임수는 많은 동료들보다 더 정직하게 보였습니다. 스튜어트는 가발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되려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는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의 관객에게 항상 그랬던 성실하고 믿음직한 남자로서 말이죠. 7. 윌리엄 홀든, 할리우드의 골든보이. 천사 같은 얼굴, 뚜렷한 턱선, 그리고 금발머리로 그는 마치 영화 그 자체로 창조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도 언젠가는 빛을 잃듯이 홀든의 머리카락도 뿌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30대 초반에 그의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음에 빛나는 전형으로 여겨지던 남자에게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환상과 발해가는 명성에 대한 영화인 선셋대로가 그의 속임수를 시작하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가발은 그의 항상적인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헤어라인을 가리는 작은 보충물에 불과했지만 나중에는 그의 영화 역할을 구원하는 완전한 헤어피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동료들과 달리 홀든은 이러한 가장무도를 보호막이 아니라 짐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감독인 빌리 와일더는 홀든이 머리카락 문제만 아니라면 허영심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가발을 착용해야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예를 들어 콰이강의 다리의 습한 정글에서는 그것이 진정한 악몽이 되었습니다. 땀, 더위, 카메라 각도는 속임수를 드러낼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력이 빛나는 동안 대중적인 이미지와 사적인 현실 사이의 대조는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알코올과 피로에 지쳐 홀든은 점점 더 나이든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잡지에서는 그는 여전히 흠잡을 데 없는 영웅으로 빛났습니다. 그의 가발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그를 취약하게 만들었고 거의 비극적이었습니다. 그에게 헤어피스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벗을 수 없는 가면이었습니다. 명성과 내면의 짐 사이의 갈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7 남자, 7 전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연결하는 하나의 비밀. 터프가이의 전형 험프리 보가트, 흔들림 없는 카우보이 존 웨인, 거부할 수 없는 본드 숀 코너리, 우아한 유혹자 캐리 그랜트, 한 시대의 목소리 프랭크 시나트라, 정직한 옆집 이웃 제임스 스튜어트, 그리고 빛나는 골든보이 윌리엄 홀든. 이들 모두는 정교하게 제작된 가발 뒤에 숨겨진 조용한 약점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이 헤어피스들은 단순한 가면 이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갑옷이었고 환상이었으며 때로는 저주이자 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강인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착용하겠다고 주장했던 보가트처럼요. 다른 이들에게는 감옥이었습니다. 가발을 혐오했지만 결코 벗을 수 없었던 홀든처럼요. 그리고 코너리처럼 외적인 모습을 뒤로하고 오히려 더 위대해질 용기를 찾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남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함 뒤에는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덧없음에 대한 두려움, 약점에 대한 두려움, 세상이 그들에게 기대했던 이미지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하지만 바로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서 그들의 진정한 위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상에 매달렸고 어떤 이들은 그 환상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두 영화의 마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영화를 볼 때 우리는 그들의 비밀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감정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꿈꾸게 하고 희망하게 하고 웃게 하고 울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진실일 것입니다. 인공적인 머리카락 뒤에서도
진정한 전설들이 태어났다는 것을요.